자, 여러분, 대기업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. 이 질문을 누가 스펙업에다 올렸는데 저도 옛날에 어떤 비슷한 고민을 해본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봅니다.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의 학벌을 떠나서 한 3학년 초? 뭐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땐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왜 이 시기를 말하느냐, 왜 3학년이냐, 그러니까 3학년이면 적어도 과거에 말아먹은 것도 복구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시점이라서 3학년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일단 취업에 필요한 스펙 중에는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. 자, 그럼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영어라든지 전공 자격증, 뭐 인턴,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자, 그럼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여러분들이 술 처먹고 말아먹은 1, 2학년 때 학점이랑 학생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대외활동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고 대외활동하면 얼마나 병신 같습니까?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 대외활동 보면은 대학교 뭐 1, 2학년도 진짜 많아요. 근데 거기에 예비역 3, 4학년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 취업 준비로 바쁜 거 뻔히 아는데 거기서 대외활동하고 자빠졌으면 얼마나 병신 같죠? 술 처먹고 학점을 말아먹을 거면 차라리 대외활동하면서 술 처먹고 말아먹어라.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대기업 원서라도 쓸 때 씨발 이거라도 해놔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자소서에 이 말이라도 내가 대외활동할 때 이 말이라도 쓸 수 있어서 존나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1, 2학년 때는 학점 관리랑 대외 활동을 하는 게 좋다. 뭐 1, 2학년 때 학점 관리랑 대외 활동을 해놓으면 3, 4학년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영어, 뭐 전공 자격증, 인턴 뭐 이런 거 준비할 수가 있죠. 자, 그럼 3학년 때는 1, 2학년 때 내가 실수했던 과목들 중에 학점이 존나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메꿀 수가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떤 병신 같은 사람들은 말하죠. 학점 3.5만 넘어도 다 합격할 수 있다.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합격했습니까? 학점은 제가 봤을 땐 진짜 높을수록 좋다. 자, 이제 3학년 때는 진짜 마지막 대외 활동. 이 대외 활동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입사 지원을 한다라든지 뭐 자소서를 쓸 때 어떤 이 합법적인 스펙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랑 같이 본인이 좀 학벌이 된다 싶으면 남들이 하는 정도의 어떤 영어 점수를 좀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학벌이 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남들보다 뭐 1, 2등급 정도 높은 영어 점수를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대다 라고 하면 취업시장에서 보통 한 5에서 6 정도 토스를 맞는다 라고 하면 본인은 한 7 정도 맞으면 어떤 영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. 사실 제가 봤을 때 학점이랑 영어 점수는 무조건 높을수록 좋습니다. 왜냐면 서류상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4학년 때는 뭘 해야 되죠? 이 본인이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경영학과라고 저도 뭐 모든 영업 직무, 뭐 모든 마케팅 직무, 모든 인사 직무, 뭐 이런 자소서 진짜 존나 복붙해가면서 존나 붙이면 존나 다 떨어지죠. 진짜 선택이랑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만약에 경영학과라고 하면 뭐 영업과 마케팅 뭐 이거 두 개를 포커스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인사와 마케팅 뭐 이렇게 포커스로 간다든지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좁혀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입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학교 수준에 따라서 이 취업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본인이 학교가 좀 이렇게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은 일단 상반기, 하반기 대졸 신입을 모두 지원을 하시되 인턴 합격을 좀 목표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인턴, 하반기 채용, 그러니까 상반기 인턴, 하반기 입사 이게 베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 인턴을 하는 회사에서 전환 면접에서 안 되더라도 하반기에는 진짜 그 인턴 경험을 하나의 스펙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일단 현장에서 실무를 어느 정도 쌓았기 때문에 이 자소서의 퀄리티가 달라지죠. 어느 회사를 쓰더라도 관련 직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다. 이 경우는 하반기에 웬만하면 전부 다 취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원을 했는데 인턴마저 합격을 못했다 라고 하시면 부끄럽지만 뭐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존나 비벼서 관련된 직무에 대한 어떤 알바라도 어느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학교가 진짜 좀 많이 딸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되자마자 인적성을 여기 딱 끼고 살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인적성 교재를 끼고 살아야 돼요. 왜냐면 뭐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소서를 운 좋게 합격한다라고 하더라도 인적성 가면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서류를 합격했을 때 인적성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무조건 인적성을 항상 공부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가 좀 딸리시는 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좀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학교가 진짜 좀 좋으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스펙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직무에 대해서 답변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. 사실 이분들의 적은 대졸 신입들이 아니라 사실 중고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턴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현실적인 적이라고
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분명 대졸 신입 채용인데 가면은 중고 신입 존나 많고 또 인턴 출신도 존나 많죠. 그러니까 이분들을 직무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.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멋있어 보이려고 혁신적이라든지 창의적인 이런 답변하면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아재들이, 이 대머리 아재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정도의 직무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사실 이분들은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죠. 됐죠? 오늘 요약. 첫째, 학생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학점 같은 거를 무조건 잘 갖춰놓자. 둘째, 입사를 위해서는 턱걸이 같은 학점보다는 무조건 학점이 높은 게 좋다. 셋째, 안타깝지만 학교가 딸릴수록 직무 경험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.